사막은 항상 황량하고 삶의 흔적이 없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란 모래의 바다 뒤에는 놀라운 발견들이 숨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벽나무 목장부터 사막에서의 흰색 버섯 바위, 그리고 이스라엘 사막에 위치한 2000년 전 자연적인 요새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사막에서의 놀라운 15가지 발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 오신 시청자라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5위 나미비아의 사막 데드 블레이드. 나미비아 사막 데드 블레이드는 나미비아의 붉은 모래 사막에 위치한 신비한 곳으로 사람들은 이곳을 데드 블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약 900년 전 이곳은 한 개의 호수였으며 호수 주변에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강물이 이곳으로 흐르지 않게 되었고 결국 호수는 점차 마르게 되었습니다. 호수가 말랐음에 따라 주변의 나무들도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극도로 건조한 기후로 인해 이 나무들은 썩지 않고 해가 드는 동안 그들은 검은색으로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동시에 마른 호수 바닥은 하얀 점토 분지로 변모하였으며 마치 흰색 카펫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데드 블레이드 주변에는 원래 초록빛 산비탈이 300에서 400m에 달하는 붉은 모래 언덕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모래 언덕은 아침과 저녁에 특히 더 생생한 색채를 띠며 검은 나무와 흰 바다, 붉은 모래 언덕이 만들어내는 강렬한 시각적 대비는 우리에게 외계 행성에 있다는 기이한 느낌을 줍니다. 제14위 마살라 성체. 이스라엘 유다 사막에 위치한 마살라 성체는 고대 성체로 이것은 300m의 수직 높이를 자랑하는 독립적인 고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지는 매우 평평하며 여기에는 수많은 웅장한 건물들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몇 개의 길만이 이르러 갈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러한 특별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이곳이 공격하기 어려운 천연 요새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살라의 역사는 기원전 37년부터 3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유대왕 헤롯 대왕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여기에 그의 겨울 궁전으로 사용할 웅장한 궁전을 건설했으며 물탱크 창고, 목욕탕 등의 시설도 건축되었습니다. 기원 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 때 마살라는 유대인 반란군의 마지막 보루가 되었습니다. 기원 후 73년부터 74년까지 로마군이 마살라를 포위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공성이 실패한 끝에 로마군은 20도의 거대한 공성 럼프를 놓아 성체를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비극적인 것은 적들이 침입하기 전에 약 1000명의 유대인 저항자들이 집단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살라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다양한 고대 건축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헤롯 대왕이 건축한 북쪽 궁전과 서쪽 궁전. 북쪽 궁전은 절벽 가장자리에 건축되었으며 다수의 플랫폼과 계단을 갖추고 있어 매우 장관입니다. 서쪽 궁전은 더 크며 더 많은 방과 안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교 교회 중 하나인 유대교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발견물에는 로마 군대가 남긴 야영지 유적, 공성 럼프의 잔해, 그리고 일부 가정용품과 유물들이 포함됩니다. 13번째 비행기 묘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 위치한 데이비스에서 몬센 공군기지는 1925년에 설립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복무한 비행사 세미울 H. 데이비스 하커 MONTHAN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군기지의 가장 큰 특징은 거대한 퇴역 비행기 보관 및 유지시설로 사람들은 이를 비행기 묘지라고 부릅니다. 이 기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퇴역 군용 비행기 보관 장소 중 하나로 여기에는 3000여 대의 퇴역 군용 비행기와 기타 항공우주 장비가 보관되고 유지 보수됩니다. 이 비행기들은 전투기, 폭격기에서 수송기까지 다양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묘지는 309번 항공우주 유지보수 및 재생 그룹이 관리하며 해당 그룹의 기술자들은 매일 이러한 비행기들을 유지보수하여 필요할 때 신속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비행기 묘지라고 해서 모두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다른 비행기의 부품으로 분해되거나 또는 무인 항공기로 개조되어 표적 훈련에 사용됩니다. 또한 일부 비행기는 박물관이나 교육기관에 기증되어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번째, 사막의 유령 도시. 아프리카의 남부에 위치한 나미비아에는 KOLMANSKOP이라는 버려진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중국어로는 카르만스콥이라고도 하며 사막의 유령 도시로도 불립니다. 카르만스콥의 역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1908년에 철도 근로자가 사막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자 이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와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채굴이 진행됨에 따라 마을은 빠르게 번영하게 되었고 병원, 학교, 무도장,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집들은 주로 독일 양식으로 지어졌는데 당시 이주민들 중에는 독일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세기 20년대에 들어와 함께 카르만스콥 근처의 다이아몬드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었고 더 풍부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남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점차 이 작은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1954년에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카르만스콥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은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매년 많은 관광객과 사진 작가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주된 이유는 사막의 바람과 모래가 마을의 건물을 침식시켰고 많은 집들이 모래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황량한 광경은 세계의 종말 같은 느낌을 자아내며 특히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아마도 처음에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러 온 그들은 이런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1번째, 사하라 사막이 아마존 우림에 미치는 영향. 사하라 사막과 아마존 우림이 어떤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면 아마존 우림이 사하라 사막에 더 의존한다고 말해도 믿으시겠습니까? 표면상으로는 두 지역이 다른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는 황폐한 모래 사막이며 다른 하나는 푸른 숲이 우뚝 솟아 생명을 가득히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미국 내서는 우주에서 위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매년 약 1.8억 톤의 먼지가 사하라 사막에서 아프리카를 떠나 중남미로 흘러가며 그중 적어도 2,700만 톤의 먼지가 영원히 아마존 우림에 남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먼지는 식물에 매우 풍부한 영양소인 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우림의 식물은 일반적으로 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로 잎에 잠겨 있으며 분해되고 뿌리에 흡수되어야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강우로 인해 대부분의 인이 강으로 휘발되어 영양분이 유실되고 아마존 우림의 토양이 굶주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하라 사막에서 온 먼지는 이 부족한 것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먼지의 이동은 불안정하며 주로 사하라 사막 남쪽의 세하라 지역에 의존합니다. 이 지역은 반습습 지대입니다. 이 지역이 1년 내내 건조한 경우 아마존 우림으로 전달되는 먼지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습기가 많은 시기에는 전달이 줄어들어 아마존 우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대륙 간 자연 현상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지구의 각 생태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10번째, 아나스라 거대 바위.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부크 지역 타이마 오아시스 근처에는 아나스라 거대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는 약 6m 높이, 9m 폭으로 최소한 몇 톤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위의 특이한 점은 중간에 매우 깔끔한 수직 금열이 있어 마치 사람이 칼로 자른 것처럼 또는 현대 레이저 기술로 자른 것처럼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한 번에 둘로 나뉘어도 두 조각의 바위가 여전히 지면에 안정적으로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평형 상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바위의 형성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외계인이 레이저 기술을 사용하여 자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고기술을 가진 고대인의 증거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과학계에서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자연적인 남하와 침식이 주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바위는 오랜 시간 동안 바람과 물의 침식을 받았을 것으로 이 과정은 몇 천년 또는 수만 년 동안 지속되어 이러한 금열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둘째, 일부 과학자들은
동결과 해동 현상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이 바위의 틈새로 들어가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물이 얼음으로 팽창하여 금열을 확대하고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녹아난 물은 더 깊은 곳으로 다시 흡수될 것입니다. 또한 사막의 바람 침식은 바위를 연마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러한 효과가 쌓여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9번째, 사막 은둔색 도마뱀. 사하라 사막의 남부에 사는 사막 은둔색 도마뱀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막에서 생활하는 은둔색 도마뱀 종입니다. 이 동물은 극도로 높은 온도와 낮은 수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종의 도마뱀은 일반적으로 15에서 25cm 사이의 몸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평면이고 넓은 몸을 가졌습니다. 네 다리는 튼튼하며 특히 뒷다리가 길어 사막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대 우림에 사는 다른 은둔색 도마뱀과 달리 남부 은둔색 도마뱀은 대부분 시간을 지면 위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은 사구와 바위 사이를 빠르게 움직여 먹이와 피난처를 찾습니다. 동시에 사막의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이 동물은 아침이면 이슬을 흡수하는 능력도 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분을 보충합니다. 또한 사막의 황량한 환경으로 인해 이 종은 대부분 독거하며 번식 계절에만 파트너를 찾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남부 은둔색 도마뱀의 교배 방식은 특히 거칠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거부당할 위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한다면 또 다시 파트너를 찾기 위해 모래와 바람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의 대가는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성을 만난 후 일반적으로 강제로 교배하는 방식을 취하며 이는 번식을 위해 극한 환경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8번째,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파 배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는 거대한 천문망원경 배열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파 배열입니다. 이 배열은 66개의 고정밀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안테나는 독립적인 망원경이 아니라 상호 협력하여 거대한 초대형 망원경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고원에 퍼져 있으며 우주에서의 밀리미터파와 천밀리미터파를 관측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우주에서의 먼 별, 별자리 및 행성으로부터 수신됩니다. 그런 다음 간섭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매우 명확하고 상세한 이미지를 합성합니다. 또한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파 배열은 과학자들이 별과 행성의 형성, 은하의 진화, 감마 방출의 성질 등 여러 우주의 가장 신비하고 흥미로운 현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의 높은 감도와 해상도는 과거에는 관측할 수 없었던 세부 사항을 과학자들에게 보여줍니다. 2013년 이래로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파 배열은 많은 중요한 발견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별 형성 지역의 발견, 은하 간 성분 구조의 밝혀짐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파 배열을 포함한 여러 망원경을 연합하여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인 사교자 A의 첫 이미지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7번째, 스피크스 스톤즈.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에는 신비한 사막 풍경이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피나클스 사막이며 스피크스 스톤즈 사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모양이 각각 다른 석회암 기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높이가 다양하며 가장 낮은 것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고 가장 높은 것은 3.5m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외관도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기둥들의 형성은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지역은 바다에 덮여 있었는데 바다에서의 조개류, 산호 등의 생물들이 죽은 후에 유해물이 점차 쌓여 칼슘함유 퇴적물을 형성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퇴적물들은 석회암으로 경화되었고 나중에 해수가 물러가면서 이 석회암들이 지면 위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람과 비의 침식을 받았습니다. 산성 비가 석회암을 더욱 녹여내고 또한 초기의 식물 뿌리도 석회암의 부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식물 뿌리가 석회암의 균열로 스며들면서 뿌리의 성장과 죽음에 따라 더 많은 균열과 공간이 석회암 내부에 형성되었고 이러한 균열과 공간이 또한 침식과 침식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장기간의 침식과 침식 작용으로 남은 단단한 석회암이 오늘날 볼 수 있는 피나클스로 변모했습니다. 6번째, 사막손.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는 놀랄만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막손이며 이 조각품의 높이는 약 11m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사막에서 솟아나온 거대한 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황량한 사막에 높이 선 이 거대한 손은 매우 장엄하게 보입니다. 이 조각품은 1992년에 칠레 예술가 마리오 이라라사바르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자연 환경 속에서 깊은 반성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첫째로 이 조각품은 인간의 취약함을 상징합니다. 넓고 끝없는 아타카마 사막 속에서 이 거대한 손은 하늘을 향해 무력하게 뻗어 나가는 것처럼 보여 인간이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함을 표현합니다. 손의 거친 표면과 가느다란 손가락은 이러한 취약함을 더욱 강조하며 인간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얼마나 사소한지를 시사합니다. 둘째로 이는 외로움과 절망을 나타냅니다. 사막 환경의 황량함과 넓음으로 인해 이 손은 특히 외로움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리에 있는 이 외로움은 지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도 반영되어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각품은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손은 사막에서 솟아나오지만 무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늘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적인 자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과 추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사막 속 간헐천입니다. 사막 속 간헐천은 칠레의 야타카마 사막에 위치해 있으며 해발 4,320m에 위치한 열기지입니다. 이 지역은 약 30km의 면적을 차지하며 80개가 넘는 간헐천 궁과 여러 온천, 분출구, 진을 웅덩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간헐천 군이며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러시아의 온천 계곡에 이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은 아침의 증기 기둥과 온천의 분출인데 특히 일출 시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증기 기둥이 더욱 장관스럽게 보입니다. 엘타티오 간헐천의 형성은 안데스 산맥의 화산 고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마그마가 상승하여 지하의 암석과 물을 가열합니다. 이 가열된 지하수는 압력의 작용으로 암석의 균열과 단층을 통해 상승하여 마침내 지표면에서 분출하여 간헐천과 온천을 형성합니다. 네 번째는 누비아 피라미드입니다. 누비아 피라미드는 수단 사막 지역에 위치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잊혀진 피라미드들입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누비아 피라미드로 불리며 이 지역에는 총 약 220여 개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전반적으로 이질적이고 가파르며 높이가 높고 각도가 매우 가파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이집트 피라미드의 완만한 경사와 대비를 이룹니다. 이 건축물은 지역의 석회암이나 붉은 사암으로 주로 건축되었으며 당시 사람들의 높은 건축 수준을 보여줍니다. 누비아 피라미드는 기원전 약 2600년부터 기원 후 300년까지 건축되었으며 당시 쿠시 왕국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이집트의 강력한 이웃 국가로 이집트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고 이집트를 정복한 적도 있습니다. 누비아 피라미드의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왕비 및 기타 왕실 구성원의 무덤이 있습니다. 외부의 간결한 디자인과 비교하여 내부 장식은 보다 풍부하며 일부 무덤에는 벽화와 그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외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역사적 유적은 대규모 파괴를 당했으며 옛 영광은 다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사막의 숨결입니다. 사막의 숨결은 이집트 동부에 위치한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그리스 예술가 다나의 스트라투 DANAESTRATO요. 알렉산드로스 톰바지스 ALEXANDROS TOMBAEZIS 스텔라 콘스탄티니데스 스테러 CONSTAENTINIDES가 1997년에 공동으로 창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약 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며 약 14개의 축구장 정도 크기입니다. 사막의 숨결은 두 개의 나선형 모양의 모래, 언덕과 움푹 패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디자인은 거대한 이중 나선 구조처럼 보입니다. 각각의 나선에는 81개의 원뿔 모양 모래 언덕과 그와 대응하는 81개의 움푹 패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효과는 사막 속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시각적으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나선의 중심에는 작은 인공 호수가 있으며 이 호수는 원래 태양을 반사하여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호수에 물이 증발하여 말라버린 호수 바닥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숨결의 창작 목적은 자연과 시간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이 작품을 통해 자연의 힘과 시간의 경과가 사막의 숨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막의 바람과 모래의 이동으로 인해 이 경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다가 사라지게 되며 이는 자연의 변덕스러움과 인간의 창조력의 일시적인 존재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버섯 바위입니다. 이집트 서부의 화이트 사막에는 놀라운 자연 경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섯 바위입니다. 이 바위들은 상단이 넓고 하단이 좁은데 마치 거대한 버섯이 사막의 넓은 곳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이 바위들은 모두 흰색이며 햇빛 아래에서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이 바위들은 백악기 바위로, 백악기 바위의 형성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백만 년 전, 바닷속 생물들이 죽은 후 바다 바닥에 침전되어 긴 시간 동안 쌓여 압축되었고, 결국 백악기 바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바다가 물러나면서 이 바위들이 지표면으로 드러났으며 그 후 이 바위들은 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점점 버섯 모양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종종 작은 모래알을 실어 바위의 하부를 지속적으로 갈아먹는데 이러한 침식 작용으로 인해 바위의 하부는 점점 좁아지고 상부는 상대적으로 넓은 상태를 유지하여 결국 버섯 모양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몇 천 년이나 수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버섯 바위 외에도 화이트 사막에는 뾰족한 모양이나 조개 모양과 같은 다른 이상한 바위 모양이 있으며 각 모양은 자연의 정교한 조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벽나무 목장입니다. 벽나무 목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66번 고속도로에 위치한 특별하고 매혹적인 예술 명소로 엘머 라옹이 창조했습니다. 그의 창작 영감은 아버지가 남겨둔 다양한 유리병과 오래된 물건에서 나왔으며 엘머는 이러한 유리병과 폐기물을 보석으로 만들어 독특한 벽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유리병은 금속 막대에 달려 나무 모양을 형성하며 햇빛 아래에서 다채로운 색의 유리병이 반짝이며 주변 사막 풍경과 명확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름다운 벽나무뿐만 아니라 목장에는 다양한 빈티지 아이템도 걸려 있으며 오래된 자동차 번호판, 다람종, 오래된 기계 부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아이템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 풍부한 역사적 분위기와 노스텔지어적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곳에서 각 나무는 독특하며 엘머롱의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을 보여줍니다. 이 장소는 강렬한 개인적 스타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는 예술과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벽나무 목장은 예술 설치물뿐만 아니라 엘머롱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곳입니다. 이곳은 창의성과 역사적 감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66번 고속도로에서 놓치기 아까운 명소입니다. 예술 애호가, 역사 애호가, 여행 사진작가 등 이곳은 놀랍고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공유한 15가지 사막 발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콘텐츠를 좋아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작은 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